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이수경입니다. 당뇨처럼 완치되지 않고 평생 관리하며 살아야 하는 질환들이 있죠. 철저하게 관리만 한다면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완치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건강관리, 저희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건강상담소에서는 여러분의 건강 고민 최진용 박사님께서 직접 해결해드리는데요. 잠시 후에 전화상담 이어가 보겠고요. 오늘은 먼저 고혈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은 현대인 3명 중에 1명이 걸리는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박사님, 고혈압 환자가 자신이 고혈압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고혈압은 혈압을 체크를 해봐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다 보고 또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고혈압으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50에서 60%는 거의 증상이 없기 때문에 꼭 정기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나이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35세부터 노화가 시작이 되고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40세부터 노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하루에 한 번, 2, 3일에 한 번 꼭 규칙적으로 혈압을 체크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고혈압, 이 말 그대로 혈압이 높다라고만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고혈압이 어떤 질환이고 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혈압이 일단 높아지는 경우, 그래서 적정량의 혈압이라는 것은 80에서 120. 그런데 항상 혈압이 80에서 120으로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긴장한다든지 내가 뇌를 많이 쓴다든지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일을 좀 많이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심장에서 우리 머리로 또 손과 발로 피를 많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혈압이 또 높아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압 자체가 높아지는 원인은 일단 심장에서 피를 보내기 때문에 심장에 어떤 질환이 있다든지 그래서 심장은 우리의 이제 마음을 또 표현을 하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어서 우리가 긴장을 하고 또 낯선 곳에 가면 혈압이 높아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할 때 80에서 이제 120인데 내가 좀 더 많이 움직여야 될 때는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139까지는 정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39가 내가 안정되어 있을 때도 139다, 움직일 때도 139다, 이게 아니라 보통의 혈압은 80에서 120인데 상황에 따라서 20 정도는 내려가고 20 정도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에 139까지는 괜찮은데 80에서 120의 범위를 벗어나는 혈압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혈압이 140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고혈압으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혈압에 관여하는 게 대표적으로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심장에서 박동력에 의해서 혈관을 통해서 피를 보내기 때문에 심장의 이제 펌프 능력. 두 번째는 혈관의 이제 크기죠. 좁아지면 혈압이 이제 높아지는 거고, 세 번째는 혈액의 양입니다. 혈액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 혈관이 부풀게 되겠죠. 그래서 심장의 기능이 너무 왕성해도, 너무 왕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긴장을 하거나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되고 이런 경우에는 심장의 박동력이 빨라지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고, 혈관이 반대로 수축이 되면 압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추워도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고
혈관이 수축이 된다는 것은 혈관 내의 기능이 통로가 좁아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고지혈증이 있거나 혈액이 이제 탁하다든지 점성 물질이 많다든지 한방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어혈이 많다든지 이런 경우에 또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혈액량이 이제 많고 적음의 경우에는 이제 뇨의 양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혈압에 대한 체크를 하고 또 건강검진에서 선생님께서 혈압약을 복용을 하라고 하면 여기에 맞추어서 꼭 섭취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 고혈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혈압을 측정을 해야 하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동네 병의원만 가도 이렇게 혈압 측정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네네. 정확하게 혈압 측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혈압 측정은 일단 혈압 체크를 할 때 병원에 가서 바로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집에 이제 혈압계가 있는데 내가 운동을 하다가 오늘은 뭔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왠지 머리 아픈 증상이 나타나서 혈압을 체크 한번 해볼까 해서 허겁지겁 앉아서 바로 혈압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혈압을 체크한다 그러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안정을 취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안정을 취해 준 다음에 여기 심장이 왼손하고 가까우니까 이 왼손을 앉아서 가슴 높이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 집에서 혈압을 체크할 때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일정하게 혈압을 체크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가족 중에 고혈압 환자가 있으면 본인도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고혈압이 좀 잘 걸리기 쉬운 사람이나 체질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과체중인 경우입니다. 과체중인 경우에는 이제 혈관이 탁해지기 때문에 혈관의 이제 공간이 좁아지면서 혈압이 높아지겠죠. 두 번째는 복부 비만입니다. 복부 비만인 경우에 이제 복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밥을 많이 먹고 걷는다 그러면 약간 숨찬 증상이 나타나고 배가 이제 좀 꺼져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숨찬 증상이 덜 나타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혈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양인 태양인 체질로 근본적으로 체내에 열이 많이 있는 경우입니다. 열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너무 왕성하고 펌핑 능력이 강해지면서 혈압이 올라가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많이 움직였다든지 또 분노가 나타났을 때 이 혈압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민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낯선 곳에 간다든지 또 병원에 가면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가 되니까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 진찰을 할 때 이런 분들의 경우에 혈압이 200까지 올라가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병원에서 가면 자기는 항상 150, 180 이렇게 나가는데 집에서 혈압계를 이제 가지고 체크하면 항상 120으로 안정적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래도 항상 내과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혈압약을 복용하는 게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혈압을 체크하면서 조절하는 상황을 좀 보는 게 나은지를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손과 발이 찬 분들입니다. 손과 발이 찬 경우에는 혈관이 수축이 되겠죠. 수축이 되면 혈관의 구멍이 혈액의 통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의 원인에 따라서 혈압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고혈압에 조금 더 관심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혈압이 위험하다는 건 다들 잘 알지만은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그만큼 많습니다. 이 좀 고혈압의 위험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혈압의 이제 위험성은 압이 높으면 혈관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혈관이 터지면
가장 위험한 게 뇌졸중 중풍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가 뇌출혈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연세가 높아지게 되면 혈압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장 자체의 활동 능력이 떨어지고 손끝, 발끝까지 피의 양이 적게 가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혈액의 활동량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60 이상 되는 경우에는 꼭 혈압 체크를 정상적으로 매일 하실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뇌졸중, 중풍이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 또 올 수가 있고 콩팥의 기능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콩팥에서는 사구체가 기능을 하는데 우리 피가 계속해서 우리 몸에 순환을 돌고 조직과 세포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을 하면 대사물질인 찌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혈관의 찌꺼기는 소변을 통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 찌꺼기를 내보내는 역할이 콩팥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혈압이 높게 되면 콩팥에 과부하가 걸리고 또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면 반대로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신기능이 떨어지고 신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콩팥에 이제 투석까지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혈관이 만약에 혈압이 높게 되는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이제 눈에 실핏줄이 터진다. 압이 높으니까 우리 호스가 압이 높으면 실바늘로 물이 조금 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을 통해서 조금 모세혈관이 이렇게 터질 수가 있으니까 어디 부딪혀도 멍이 잘 들 수가 있고 잠을 자고 일어난다 좀 과로한다 그러면 눈에 실핏줄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피부가 멍이 든다 눈이 좀 충혈이 잘 된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혈압 체크를 하시고 혈압에 대한 이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고혈압의 경우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혈압이 높았을 때는 지금 현재 150이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떤 원인을 따지기 전에요. 먼저 혈압을 130 이하로 낮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과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혈압약을 먼저 섭취해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혈압이 높아진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제가 5가지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 5가지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혈압약을 끊고 하는 게 아니라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혈압 체크를 하면서 과체중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비위에서 소화 흡수가 적절히 유지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먹지 않는데 살이 자꾸 찐다. 그런 경우에는 소화가 잘 안 되면 배가 벙벙해지고 대변과 소변이 잘 안 나간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과체중이 되겠죠. 그래서 과체중이 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혈압은 안정적으로 유지해 가면서 이제 혈압약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복부 비만입니다. 복부 비만은 내가 음식을 많이 먹고 움직이는 양이 적어지는 경우에 복부 비만이 될 수 있는 경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음식량을 조금 줄이고 움직임을 좀 해야 되는데 이와 반대로 나는 많이 먹지도 않고 나는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복부 비만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나이가 들게 되면 하초의 원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복진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복진을 해서 배를 만졌을 때 배가 차가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20, 30대는 밥을 먹고 술을 드시는 분은 술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배가 쏙 들어가거든요. 근데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는 내가 음식을 적게 먹고 조금만 더 먹고
많이 안 움직이고 자고 일어나면 배가 뻥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에 비해서 식사량을 반도 안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초에 단전의 힘이 빠져서 복부 비만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이제 뜸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이제 소양인 태양인 체질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체질이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체질 개선을 해서 치료를 하고, 네 번째는 예민한 사람입니다. 예민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심장 쪽, 그래서 우울감이 있다든지 우울화 증상이 있다든지 마음에 뭔가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 이것을 해소를 못하면 부교감 신경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손발이 차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를 실질적으로 재면 맥관의 힘은 떨어지는데 위로 상부로는 열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데 이 경우가 이제 상열 하한 체질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하는 이제 약물이라든지 약침이라든지 이제 뜸 치료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요, 고혈압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한방적인 요법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 전화 참여해 주시거나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도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상식도 쌓고 또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또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속 시원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저희가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 그리고 현재 불편한 곳 말씀해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고요. 네, 오늘도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 가지신 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어머님 오늘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예.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61에.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도 키는 167, 네. 몸무게는 52kg. 52kg요. 네, 알겠습니다. 제 옆에 지금 박사님 함께 계시거든요. 예, 네, 불편하신 부분 상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배가 한쪽 없는데 그때 몸무게가 10kg 넘어 빠져서 예. 선생님이 이제 황정, 한기, 백출, 천공, 당기, 감초였고 한 4개월 모라 그래서 4개월 먹는데 그래서 몸무게도 안 올라와서 네. 그래도 또 입추까지 모라 그랬거든요. 예. 입추까지 먹었는데도 5분 말까지 먹고 있는데도 별 소식이 없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 한방차 복용하면서 소화는 어떠세요? 저의 막 그런 대로 됩니다. 네. 그러면 잘 이제 되진 않고. 지금 입추가 지금 며칠 지났는데 이 예. 입추가 이제 되면서 이제 겨울이 되면 겨울에는 이제 추워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추워지기 위해서 우리 인체는 약간 체중을 좀 늘리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어머님께서는 이제 폐가 한쪽이 없으시기 때문에 입추가 지금 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복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예요? 지금 한방차를 복용하면서 소화가 뭐 특별히 불편하지 않고 약물 섭취하는 게 괜찮다고 아니, 하면 소화는 그래서 잘 되진 않습니다, 선생님. 지금 그러면 한방차 복용할 때 복용하면 그러니까 한방차를 복용하기 전보다 소화는 어떠세요?
아무래도 전보다는 낫습니다. 아,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맥을 보지 않은 경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방차를 전에 저하고 몇 번 통화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한방차를 복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한방차를 복용하기 전보다는 크게 뭐 나쁘지는 않고 약간은 좋아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차 요법을 조금 더 한 2, 3개월 더 꾸준히 복용을 하세요. 예, 그 다음에 한 2, 3개월 복용하시고 다시 방송국에 전화하시면 이제 그때도 체중이 이제 비슷하다고 하면 예, 그때 제가 한방차 요법을 다시 한번 예, 추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입추까지 먹고 안 되면 딴 것도 추가해서 하신다 하셨거든요. 아니 이제 입추가 이제 되어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입추 때부터 이제 살이 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입추 전까지는 여름에는 우리 황제내경 한의학 고서에서 여름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더위가 많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체중이 증가를 잘 않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어머님의 경우에는 예, 폐까지 지금 절제를 했기 때문에 그 기능이 떨어져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입추가 지나면서부터 예, 입동 전까지 이때 우리가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음식을 똑같이 먹어도 예,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살이 조금 한 1, 2kg 늘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예, 인내심을 가지고 2, 3개월 더 복용하시고 다시 저희 방송국에 전화 주시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3개월 먹고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 꼭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사실 체질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살이 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좀 복용하면 좋은 한방차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이제 이 한방차도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가을이 됐는데도 음식 맛이 안 땡긴다. 여름보다는 우리가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입맛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식욕이 안 땡긴다. 이런 경우에는 예, 공사인과 예, 공사인이라고도 하고 사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인과 황정이라는 차 요법을 한방차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내가 음식의 양은 여름보다 좀 늘었는데 체중이 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위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장과 대장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소장의 기능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위장으로 음식이 들어갔는데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안 하고 영양분을 흡수 안 한 상태에서 대당을 거쳐서 대변으로 빠져나가면 당연히 살이 안 찌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음식을 잘 먹으면 살이 쪄야 되는 거고, 음식을 잘 못 먹으면 살이 빠져야 되는데, 음식을 잘 먹는데 살이 찌지 않는다. 이 경우는 한방에서 병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먹는데 살이 안 찐다. 이런 경우에는 위장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소장하고 이제 대장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육두구라는 한방차와 이제 당귀라는 한방차를 같은 육두구와 당귀를 같은 분량으로, 이 차는 뭡니까? 식사는 잘하는데 살이 찌지 않는 경우에는 이 차 요법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이 한방차 요법으로 살이 찌지 않으셔서 고민이신 분들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서울 02823-2000번 이 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SNS 건강 고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대학생인데요. 마스크를 오래 사용해서 그런지 몇 달 전부터 발진이 생겼고 가려워서 병원에 갔더니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합니다. 치료를 받아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사라지면 또 반복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접촉성 피부염이 있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참 고민입니다. 이게 마스크를 계속 끼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올라오고 사라졌다 하면 또 올라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접촉성 피부염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예,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스크가 내 피부에 이제 접촉이 되고 사실 우리 피부는 숨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특히 이제 남성분들보다는 이제 여성분들이 이 얼굴 쪽 마스크가 닿는 부분에 이제 접촉성 피부염이 오게 됩니다. 여성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화장을 하게 되고 또 요즘은 이제 남성분들의 경우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같이 화장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피부를 화장품이나 자외선 차단제를 쓰게 되니까 피부가 숨을 잘 못 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스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마스크도 한번 사용을 하고 마스크를 벗는 동안에 다시 그 마스크를 사용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사실 마스크를 뭐 아침에 썼는데 밥 먹을 때 또 음료수 한잔 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그 마스크를 잠깐 벗었다고 또 버리고 쓰려고 뭐 하루에 마스크를 정말 몇 장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사실 맞지가 잘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또 음식도 먹고 또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마스크에 습기가 눅눅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뭐 꼭 하루에 한 장이라든지 한 두 장 이렇게 같이 이용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숨이 찬다든지 이랬을 때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의 입김에 이제 온도가 있으니까 마스크에 축축한 습기가 있게 됩니다. 습기가 있게 되면 바이러스가 더 침범을 하기가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스크가 있을 때 안 쓸 때는 항상 바깥으로 이렇게 접지 말고 안으로 상황으로 접어 놓고 다시 마스크를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마스크를 쓸 때 제가 이렇게 뭐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도 뭐 잠깐 이용했을 때 이 마스크를 밥 먹을 때 식당에서 보면 마스크를 해서 그냥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펴서 이렇게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쪽에 입의 표면에 닿는 부분에 습도가 있으니까 습도가 있는 부분에는 바이러스가 접촉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공기 중에 여러 유해 물질들이 자극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하고 내가 꼭 환경하고 맞지 않는 환경이라든지 접촉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유해 물질이 되어 있을 때 피부에 닿았을 때 피부과 선생님들이 접촉성 이제 피부염으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내가 환경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항상 마스크가 닿는 부분은 화장을 최소 단위로 하시고 꼭 조금 더 진하게 해야 되는 경우에는 진하게 하는 경우에는 화장품이 마스크에 닿겠죠. 그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한번 교체해서 사용하는 지혜를 발휘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접촉성 피부염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자극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청결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민이신 분들 피부염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자기가 환경이 어느 환경에 갔을 때 접촉성 피부염이 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 피부 쪽으로 열기가 올라간다든지 장벽이 피부의 장벽이 약한 경우입니다. 피부의 장벽이라는 것은 피부에 숨쉬는 운동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몸과 얼굴 특히 피부가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하는 부분에 항상 청결을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하고 알러지 반응이 있을 때 어느 환경에 내가 음식물을 맵고 자극성이 있는 음식물을 먹을 때는 피부 쪽으로도 열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맵고 자극성 있는 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음식을 좀 많이 먹게 되면 상부 쪽 또는 피부 쪽으로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음식을 소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을 했을 때 한방차는 추위를 잘 타는 음체질, 더위를 많이 타는 양체질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음체질의 경우에는
당귀와 갈근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좋아하는 열체질의 경우에는 승마와 갈근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몸을 좀 춥다 이런 경우에는 얼굴도 약간 따뜻한 물, 그래서 너무 따뜻한 물 말고 약간의 온수로 하시고, 이에 반해서 열이 많으신 분들은 약간 시원한 약간 냉수로 세안을 마무리해 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피부에 자극 주는 마스크 얼른 벗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생활 습관 그리고 한방차로 피부 건강을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전화 서울 02-823-2000번 혹은 SNS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 부귀관리의 대명사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예로부터 출산 후 부귀관리의 대명사로 알려졌죠. 효과가 톡톡하게 있어서 임산부들께 선물도 많이 하고는 하는데요. 오늘은 이 단호박이 어떤 효능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이 단호박이 붓기 제거 효과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일단 이 단호박은 약간 단 성분이 있고 또 베타카로틴 성분이 있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을 시키면서 붓기를 빼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호박 하면 식이섬유가 참 많아서 다이어트, 변비 예방에도 효과가 좋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단호박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또 지방이 적어서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장의 연동운동 또 장의 미생물의 먹이가 많이 되기 때문에요. 장의 연동운동을 강화시켜 변비에 효과가 있고 또 설사에도 장의 연동운동이 안 되면서 수분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에도 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간 기능 또 시력이 많이 떨어지곤 하잖아요. 흔히 단호박을 섭취하면 도움된다고 하던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가 생물 시간에 비타민 A의 이제 전구 물질입니다.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들어가게 되면 비타민 A를 많이 만들고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지금도 생각나는 게 야맹증이 온다 이런 기억이 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눈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이가 높아지면서 안구 건조증이 있다. 눈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시력이 좀 떨어지고 눈이 침침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단호박을 자주 섭취해 주시면 눈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단호박에 비타민 A뿐만 아니고 C도 굉장히 풍부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피로 회복과 감기 예방에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단호박에는 수분이 풍부하고 특히 비타민 A뿐만이 아니라 B, C가 풍부해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고 피로 회복과 피부의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장점이 많은 단호박을 어떤 분들이 섭취하면 좋고 또 주의할 분들, 섭취를 주의할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 단호박에는 단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당분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당뇨 약을 먹고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이다 이런 경우에는 섭취 양을 적절히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분의 섭취를 너무 줄여도
내 몸에 에너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일도 좀 많이 하고 머리도 많이 쓰고 그래서 뭔가 달달한 게 먹고 싶다. 이런 때는 다른 음식에 비해서 이 단호박을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단호박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단호박을 섭취할 때는 생으로 먹을 때는 베타카로틴 성분의 흡수율이 약 1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워서 먹거나 쪄서 먹는 경우에는 흡수율이 50%로 높기 때문에 생으로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꼭 쪄서 구워서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단호박 알아봤는데요. 오늘 저녁 메뉴는 찐 단호박 혹은 구운 단호박으로 해보시면 어떨까요? 앞으로도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건강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머님, 반갑습니다. 오늘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네,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네, 그러면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84시요.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도 여쭙겠습니다. 키는 1m 한 50 좀 늙어갖고 줄어들었어. 아, 네. 그리고 몸무게는 어느 정도 나가실까요? 몸무게는 60kg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박사님 함께 계시거든요. 예, 예. 네, 어디가 불편하셨는지 또는 어디가 궁금하셨는지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머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예, 저 불편한 데는요. 예, 허리가 그 몇십 년 됐어요. 한 40년 가까이 됐어요. 예, 허리 수술한 지. 네, 그런데 작년에 병원에 갔더니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요. 이게 옛날 거라 빼내고 다시 해야 한다고 해서 아예 안 는다고 나 죽어도 그냥 죽을란다고 그래서 그냥 아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뭐 지방이 찍고 다니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뭐 다른 데는 뭐 별로 뭐 그냥 그래요. 네, 머리가 자꾸 아팠어서 머리가 한번 지하철에서 넘어졌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는 머리가 자꾸 아프고 그런데 병원에서 약 줘서 먹고 좀 덜해요. 네, 손에서 한 4개월 됐어요. 네. 제가 한번 좀 드려졌어요.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머님. 예, 예. 지금 병원에서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무슨 약 복용하세요? 저기 치매약하고요. 예, 그리고 그 골수가 그 헌지 그게 수술 그 빼는 지가 그것도 한 30년 됐네요. 예, 그리고 뭐 요즘에 지팡이 짚고 다니니까 뭐 별로 그냥 잘 못 나와요. 예. 집에만 있고. 현재 그 소화는 잘 되십니까? 소화는 늘 먹고 있어요. 예. 그 대변 변은 매일 잘 보세요? 대변이 잘 안 나와가지고요. 예. 약을 계속 먹어요. 이틀에 한 번씩. 예. 그럼 변비약을 먹으시면 대변을 보고 나면 시원하세요? 그래도 좀 남아있는 느낌이 있으세요? 좀 시원하죠. 네. 소변은 주무시다가 몇 번이나 보세요? 그 소변 그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운동을 안 해서 그럴까 어째서 그럴까 모르지만
소매로 자주 가요. 네. 자주 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가 지금 현재 아프신데 머리 아플 때 머리만 아프세요? 속도 미식거리고 울렁거리는 증상 나타나세요? 네, 그런 건 없어요. 네. 지금 현재 어머님의 경우에는 연세가 84세, 150cm에 이제 60kg으로 이제 허리를 전에 이제 수술을 했는데 아마 그 부분에 핀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서 예, 근육과 인대에 이제 힘이 떨어지고 이제 키도 예전보다 작아지셨다는 것은 척추가 이제 좁아지는 경우입니다. 척추가 좁아지면 당연히 신경을 누르게 되고 통증이 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지팡이를 안 짚고 걷기가 어렵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이제 두통도 있고 사실 소화제도 복용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변비도 있어서 변비약을 복용을 하지 않으면 예, 변이 잘 안 나가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사실 근육과 인대를 보강을 먼저 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소화 기능도 떨어져 있고 연세가 84세이기 때문에 심장의 기능도 약합니다. 예, 그래서 심장에서 제가 한방차를 불러 드려도 내 몸에서 소화 흡수를 해도 심장 근육과 관상동맥이 튼튼해야 예, 허리라든지 예, 손과 발로 뇌로 예, 피와 예, 영양분 결국 산소 공급이 잘 되는데 이 기능이 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심장 그 다음에 이제 위와 장 마지막으로 근육과 인대를 보강하는 한방차를 불러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심장을 보강을 하는 데는 건지황을 넣으시고 비위 쪽을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추를 넣으시고 근육과 인대를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슬과 오가피, 차 이 네 가지 약재에다가 연세가 드시기 때문에 비위를 보강을 하고 전체적으로 조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감초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약재를 각각 5g씩 넣고 물을 15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한 25분 정도 끓이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그러면 이 차요법을 현재 복용하는 약이 있으니까 오전 10시에 한번 드시고 오후 5시에 한번 드시면서 이렇게 꾸준히 복용을 하시고 먼저 2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전화 다시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따뜻한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또 개인 상황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서울 02823-2000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네, 오늘 본인 상담 위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희 어머니가 최진영 선생님 건강 상담을 몇 년째 잘 보고 계시는데, 네. 저한테 한번 상담 좀 받아보라고 하셔가지고 제 개인적인 상담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해주실 본인 상담 위해서 올해 나이 어떻게 되실까요? 90년생 33살 남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키와 몸무게도 여쭙겠습니다. 키는 181이고요. 몸무게는 지금 77kg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옆에 지금 박사님 함께 계시거든요. 네. 네, 평소에 어떤 고민 있으셨는지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허벅지 쪽하고 그다음에 네. 엉덩이랑 그다음에 팔뚝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전신에 두드레기가 좀 나는데요. 예. 한 6개월 전부터 이제 처음 시작이 되었고 처음에는 이게 그 몸의 급격한 체온 변화라던가 아니면 너무 기름진 음식 안 좋은 기름을 튀긴 그런 튀김류 이런 걸 먹을 때 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과도 가보고 피부과도 여러 군데 가봤는데 특정하시질 못하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네.
이제 항히스타민 약을 이제 그것도 여러 종류 항히스타민 종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약을 번갈아가면서 먹다가 결국은 이제 제 몸에 좀 맞는 항히스타민제 약을 찾아서 6개월째 지금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양약을 복용하니까 그래도 이제 예전처럼 전신에 막 심하게 나진 않는데, 네. 그래도 조금씩은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농도를 뚫고 나오는 그런 음식을 먹거나 뭐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또 조금씩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6개월째 이상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있는데, 그 양약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계속 평생 거의 먹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먹어도 되는지 좀 걱정도 되고, 예. 그리고 혹시 한방으로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 현재 그 6개월 전에 두드러기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까? 네, 그 전에도 가끔씩 났었는데 거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나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제가 봤을 땐 빈도가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6개월 전부터는 거의 매일 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러면 이 부분이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조금씩 났는데 조금씩 네네. 날 때는 주로 어느 부분에 이렇게 피부에 두드러기가 발생했습니까? 그때도 똑같이 이제 팔뚝이나 아니면 뭐 허벅지 그쪽 위주로 좀 한두 군데 나와서 그냥 간지러워서 긁고 자고 일어나 좀 나와서 가라앉아서 좀 잊어버리고 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한의원에서 혹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의원의 체질 검사는 따로 안 받아봤습니다. 뭐 병원에서 지금 항히스타민제 말고 따로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는 거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없고 집안 내력 중에 아버지 남자 쪽이 다 당뇨원이 있으세요. 네. 그 건강검진 받아도 특별히 이상은 없는 거고요. 네, 건강검진은 저도 이제 그래서 피검사나 이런 건 이제 당뇨 쪽이 항상 걱정이 돼서 예. 1년에 한 번 정도는 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쪽은 없었습니다. 네. 지금 혹시 술 하실 줄 아세요? 네, 근데 술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마시고요. 예. 한 소주 한 병 내로 마시거든요. 예. 그리고 담배도 전혀 펴본 적 없고요. 예, 술 한두 잔 하면 바로 얼굴 빨개집니까? 표시 안 납니까? 네, 바로 빨개져요. 예, 한 모금만 해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보통은 이제 한 달에 지금 한 번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술이 이렇게 한 잔 하면 빨개지면 별로 이렇게 술을 즐겨 하지 않거든요. 네네,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뭐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인지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지인들하고 이제 술자리가 가끔 있으면 그때 네. 마시는 정도인데 예. 만취할 정도로 마시진 않거든요. 네, 이제 그 지금 같이 제가 이제 어제 환자도 그런 분이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네네. 술을 한 달에 한 번 했는데도 한 잔을 먹으면 빨개지시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서 그게 이제 조금 더 예민하게 몸에서 반응하는 분은 이렇게 좀 뭔가 술이 먹기가 싫고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예, 이런 네. 증상이 또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증상 나타나는 거 있습니까? 그냥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은 있는데 저는 이게 그냥 제가 취해서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이제 그 지인분들하고 그 술 네. 해서 아시지만 술을 한 병 정도 먹는다고 해서 취한다고 해서 심장이 빨리 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가 이제 네네. 술이 원래 체질적으로 간에서 알코올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심장에서 부담감이 오면서 빨라지거든요. 예, 이제 예. 이렇게 되면 내 몸에 이제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피부도 긴장이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알러지 반응으로 피부 두드러기도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지금 알러지 검사를 받으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알러지 검사를 받았는데 그 알러지를 항원 물질을 찾지를 못했거든요. 네, 예, 맞아요. 그 경우는 지금 그 음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술을 한 잔만 했을 때 빨개지는 경우는 내 몸의 안에 내부에 이제 열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술의 성질은 따뜻한 성질이기 때문에 내 몸에 이제 열이 있는데 열과 열이 매치가 되니까 이게 이제 땀이 나면 상관이 없는데 땀이 많이 안 나는 경우에는 피부가 이제 빨개지고 빨개지다 어, 못해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두드러기로 조금 나타나고 그게 더 예민하게 작동을 하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뭐 가슴이 두근거릴 때는 이제 커피, 카페인이 많이 들어갔을 때 먹으면 예,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술을 먹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것은 간에서 해독 능력뿐만이 아니라 내 몸에서 심장에 이제 카페인 성분처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네. 경우에는 예, 음식이나 몸의 힘듦의 문제가 아니라 교감신경이 예민하게 작동하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좀 꼼꼼하고 완벽하신 분이에요. 네,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나는 그냥 일 처리하는데 주변 분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설렁설렁하라, 이렇게 뭐 이렇게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하냐.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선천적으로 그냥 이 꼼꼼하게 완벽하게 해야 마음이 편한 체질이거든요. 예,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가 되니까 아마 이게 뭐 음식을 기분 좋게 먹으면 두드러기가 안 나요. 근데 네네. 예, 내가 음식을 뭔가 먹기 싫은 거 먹는다든지 불편한 네. 분하고 먹게 되면 음식을 많이 안 먹어도 두드러기가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정신적으로 좀 힘들다. 뭐 하기 싫은 것도 우리가 살다 보면 해야 되고 내가 했는데 뭔가 네. 거기에 대한 뭐 대우를 못 받았을 때 또 여러 가지 마음이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면 두드러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네네. 번째고 세 번째는 술을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거의 안 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맞습니다. 내 몸에서는 그게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데도 내 몸에서 예민하게 알러지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를 피해야 되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술을 먹는데 그 안 먹어도 되는 경우면 뭐 지인들하고는 굳이 안 먹어도 되잖아요. 예, 네, 그러기 맞습니다. 때문에 뭐 술 대신 다른 음료로 복용을 하시고 뭐 음,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된다. 뭐 그때는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일단은 술에 해독하는 예, 간장의 해독과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약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장관에서 내 몸에 화를 꺼주는 차 요법을 먼저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네. 네, 갈근, 갈근. 승마, 네. 예, 복신, 네. 감초. 네. 예, 그 네 가지를 각각 7g씩 넣으세요. 네네. 그 7g씩 넣고 물을 1500cc 넣으시고 네. 중간불 정도로 해서 25분 끓이면 한 100cc 나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 차 요법을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 저녁 네. 때 퇴근해서 한번 드시고요. 저녁은 자기 전에 먹는 건가요? 아니에요. 퇴근해서 식사하기 전에 드세요. 퇴근해서 식사 예. 전에요? 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술은 네. 최대한 뭐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으시고 저녁 식사 네네. 양만 조금 줄이세요. 저녁 양을 줄이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전화 주시고 제가 거기서 이제 뭐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좋은데 사실 네네.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네네. 오늘은 뭐 스트레스가 너무 짜증이 난다.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요일 날 쉬는데 너무 어제 일이 뭐 불편하다. 그러면 그때는 식사 시간에 상관없이 그 짜증이 날 때 한 번 더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차 먹을 때는 그 네. 양약 복용하는 거는 상관없을까요? 항히스타민제는 예, 같이 그건 상관이 병행하는 없습니다.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차 네. 요법을 복용하면서 네. 항히스타민제를 먹었을 때보다 이제 약효가 그 네네. 두드러기 증상이 좀 적게 나면 예, 봐서 이렇게 한 번씩 예, 지금 항히스타민제를 하루에 몇 번 드세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번 먹다가 그 지금 처방받은 선생님께 내가 이제 두드러기
증상이 좀 적게 나면 하루에 한 번으로 좀 줄여도 되는지 해서 선생님께서 줄여도 된다고 하면 지금 한방차를 드시면서 그게 적게 나면 하루에 한 번으로 줄이셔도 됩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건 근데 반드시 담당이와 상담을 하고 이제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요. 한방차로 두드러기에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 따라서 개인차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는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강 제안은 손과 발을 많이 움직이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 방송에서 보면 걷는 운동을 많이 한다. 예, 이런 말들은 많이 들었는데 손을 많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서 방송하면서 계속 손을 구부리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음의 작용에 있으면 양의 작용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손을 항상 펴는 운동을 좀 자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팔꿈치를 안으로 굽히는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팔을 굽혔을 때 이쪽 윗팔의 안쪽에 근육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쪽 대흉근, 심장이 있는 대흉근의 근육의 인대가 보강이 되기 때문에 팔을 자꾸 굽혀주는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손바닥은 반대로 이렇게 펴주는 운동을 하시고, 다리는 이제 걷는 운동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운동이 이제 저도 그런데 식당에 갔는데 바닥에 앉아서 먹는 식당은 제가 잘 안 찾게 됩니다. 요즘 고령화가 되면서 바닥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나이가 들면 힘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어디 근육에 문제가 생기냐면 허벅지의 뒤쪽, 햄스트링 근육에 약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소파에 앉아 있거나 우리가 누워서 내 무릎을 허벅지 뒤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 허벅지뿐만이 아니라 엉덩이, 대둔근 쪽에 근육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항상 어르신하고 식사를 한다. 그러면 의자에 있어도 바닥에 앉아도 거기에다 뭡니까? 방석을 깔아드리게 됩니다. 그건 무언가 하면 엉덩이 근육이 약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엉덩이 근육을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게 무릎을, 그렇지 않으면 이 발을 엉덩이 쪽으로 움직여 주시면 뒤 햄스트링 근육하고 엉덩이 근육이 강화가 되니까 이 운동을 자주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과 발을 많이 움직이고 펴고 또 사용하는 운동으로 오늘도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직접 해결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진용의 건강상담소는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